여러분, 어깨가 아프다고 수술부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꼭 기억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8년간 1만 2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73%가 수술 없이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73%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7명 이상이 칼 한 번 안 대고 나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어깨가 좀 아프다 싶으면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수술이 답이 아닌지, 그리고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깨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려보세요. 어깨가 찌릿한가요? 아니면 뻣뻣하게 걸리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어깨 안에 있는 회전근개에 이미 문제가 시작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79세 어르신이 수술 안 하고 어깨를 완전히 회복하신 놀라운 사례를 꼭 말씀드릴 건데요. 이분이 정확히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8가지입니다. 우리 어깨가 왜 아픈지 그 진짜 원인부터 시작해서 수술이 왜 답이 아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3가지, 집에서 하는 핵심 운동, 먹는 것으로 어깨 회복하는 법, 주사 치료의 진실, 실제 회복 사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가이드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온몸으로 일하셨잖아요. 논밭에서, 공장에서, 가게에서. 그때 혹사당한 우리 어깨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께 꼭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깨가 왜 아픈지 정확한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깨 안에는 회전근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깨뼈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이에요. 이 4개의 근육이 어깨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텐트를 세울 때 밧줄 4개가 텐트를 잡아주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밧줄이 튼튼하면 텐트가 꼿꼿이 서 있습니다. 우리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이 4개의 근육이 밧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밧줄 중 하나가 오래 쓰다 보면 닳습니다. 닳다가 결국 찢어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54%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됩니다. 54%면 절반이 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르신 2분 중 1분은 회전근개가 찢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어깨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전근개가 찢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아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찢어져 있어도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고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가지예요. 첫째, 얼마나 찢어졌느냐. 둘째,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하냐.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파열의 종류도 아셔야 합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부분 파열이에요.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일부만 찢어진 겁니다. 밧줄에 비유하면 밧줄 가닥 중 일부만 풀어진 거죠. 이 경우는 대부분 수술 없이 회복 가능합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 파열이에요. 힘줄이 아예 끊어진 겁니다. 밧줄이 뚝 끊어진 거죠. 이 경우에도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나이, 활동량,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없어도 파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질 수 있거든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초기에 관리하지 않은 회전근개 파열의 38%가 2년 안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작은 찢어짐이 큰 찢어짐이 되고 큰 찢어짐이 결국 완전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어깨를 안 쓰면 근육이 빠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위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근육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아프니까 안 쓰고, 안 쓰니까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어깨가 더 불안정해지고, 더 불안정해지니까 더 아프고, 이런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선반 위에 접시 올려놓는 것도 힘들어지고 머리 빗는 것도 힘들어지고 옷 입는 것도 누구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우리 건강은 항상 뒤로 했어요. 이제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려면 어깨 건강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려면 어깨가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깨는 관리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회전근개가 무엇인지, 왜 관리가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음으로 두 번째, 왜 수술이 답이 아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깨 아프면 수술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죠? 저도 한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주변 지인들도 나 어깨 수술했다 하시면 아, 나도 해야 하나 보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에서 발표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부분 파열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바로 수술을 했고 다른 그룹은 6개월간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봤습니다. 물리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생활습관도 바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6개월 후 비교했더니 비수술 치료를 먼저 받은 그룹이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술을 안 한 쪽이 수술한 쪽보다 결과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이거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게다가 비수술 치료 그룹에서는 일부 환자분들이 증상이 너무 좋아져서 아예 수술 자체를 취소하셨습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신 거예요.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요. 우리 모두 이런 점을 알아야 합니다. 수술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경우에 수술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완전 파열이면서 젊고 활동적인 분이나 사고로 인한 급성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50대 이후에 서서히 찢어진 퇴행성 파열은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로 충분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완전 파열인 경우에도 비수술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통증이 줄고 기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만 부분 파열보다는 수술의 장점이 좀 더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술에는 분명한 위험이 따릅니다. 전신마취 위험, 감염 위험, 수술 후 유착, 그리고 회복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한쪽 팔을 제대로 못 쓰십니다. 우리 나이에 6개월 동안 한쪽 팔을 못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혼자서 밥도 못 하시고 빨래도 못 하시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면도 서지 않고요.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은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도하라고요. 수술은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해보시고도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라고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의 공식 입장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어깨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하면 안 된다. 비수술 치료가 먼저다.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깨 상식 3가지를 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첫째, 어깨가 아프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니까 꼼짝도 안 하세요. 팔걸이에 팔 걸고 가만히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아프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저도 아프면 움직이기 싫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어깨를 완전히 안 움직이면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4주 이상 어깨를 안 움직이면 뭐가 올 수 있냐면요. 오십견이 올 수 있습니다. 오십견이라는 건 어깨가 얼음처럼 굳어서 아예 안 움직여지는 병이에요. 영어로 얼어붙은 어깨란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어깨가 꽁꽁 얼어버리는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에다가 오십견까지 겹치면 그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회복하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 있어요. 아프다고 가만히 계셨다가 오히려 병을 하나 더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조금씩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운동법을 알려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파스나 찜질만 하면 낫는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깨 아프면 파스부터 붙이시잖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하시면서요. 온찜질도 하시고요.
시원하니까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일시적으로 통증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찢어진 힘줄을 파스가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집에 수도관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새고 있는데 수도관은 놔두고 바닥 물만 걸레로 닦으시겠어요? 계속 닦아봤자 물은 계속 답니다. 수도관을 고쳐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파스는 걸레질이에요. 통증은 줄여주지만 근본 원인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나이 들면 어깨 아픈 건 당연하다. 이건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나이가 나이인데 어깨쯤 아프지. 원래 다 그런 거야.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요. 같은 70대인데도 어깨 통증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 42%나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분들이 70대에도 어깨가 멀쩡하십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차이예요. 관리를 잘 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어깨를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하면요. 어깨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지고, 파스만 붙이면 근본 해결이 안 되고, 나이 탓만 하시면 기회를 놓치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 하셨을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요. 비싼 장비 살 필요 없고 병원에 매일 다니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비수술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전근개 파열 회복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첫째, 보호하면서도 움직이기. 둘째, 올바른 운동. 셋째, 생활습관 교정. 이 세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첫째만이라도 꼭 하세요. 먼저 첫 번째, 보호하면서도 움직이기입니다. 아까 세 번째에서 말씀드렸죠? 완전히 안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하시면 더 안 됩니다. 핵심은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거기서 멈추세요. 참으면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일상생활에서 지키실 것 말씀드릴게요. 무거운 물건 들지 마세요. 장바구니는 양손으로 나눠서 드세요. 한쪽 팔에 힘을 몰아주시면 어깨에 부담이 큽니다.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은 발판을 밟고 꺼내세요.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꺼내시면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양치질 하실 때, 머리 감으실 때 아프시면 반대쪽 손을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잘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밤에 어깨 아파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아픈 쪽 어깨로 눕지 마세요. 반대쪽으로 누우시고 아픈 팔 밑에 베개를 하나 받쳐주세요. 배에 베개를 안으시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깨에 가는 압력이 줄어들어서 밤에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베개 하나면 되니까 돈 안 듭니다. 등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아픈 쪽 팔 밑에 작은 수건을 접어서 받쳐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신 환자분 중 71%가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핵심, 보호하면서 움직이기였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올바른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운동이라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병 하나요. 500ml짜리 생수병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찬 엔진으로 차를 바로 달리면 엔진이 망가지잖아요. 우리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본 운동을 하시면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 서서 양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어 주세요. 양팔을 앞에서 교차했다가 뒤로 쫙 벌려주는 동작이에요. 등 뒤에서 양쪽 날개뼈가 만나는 느낌으로요. 이거 10번 해주세요. 둘,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앞으로 동그랗게 돌리세요. 이것도 10번. 셋, 이번에는 반대로 뒤로 돌리세요. 10번. 네, 마지막으로 어깨뼈를 뒤로 모으는 동작입니다. 양쪽 날개뼈를 붙인다는 느낌으로 1초에서 2초간 쫙 모아주세요. 10번이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준비 운동에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 어깨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본 운동할 준비가 됩니다. 찬 엔진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본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첫 번째 운동, 팔 옆으로 들어올리기입니다. 서서 양팔을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어깨 높이까지만 올리세요. 그 이상 올리지 마세요. 잠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리시면 오히려 힘줄에 압력이 가해져서 좋지 않습니다. 딱 어깨 높이까지만요. 거기서 1초 멈추셨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올릴 때 3초, 내릴 때도 3초. 천천히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후다닥 올렸다 내리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처음에는 맨손으로 하세요. 통증이 없으시면 다음 주부터 물병 하나를 들고 하세요. 500ml 물병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무거우시면 더 작은 물병으로 하셔도 됩니다. 10번씩 3세트 해주세요. 세트 사이에 1분 쉬시고요. 이 운동이 우리 어깨 옆쪽 근육과 회전 근개를 동시에 강화해 줍니다. 두 번째 운동, 바깥쪽 돌리기입니다. 옆으로 누우세요. 아프지 않은 쪽으로 누우시는 겁니다.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시고 몸 옆에 팔꿈치를 딱 붙인 상태에서 손에 물병을 들고 천장 쪽으로 천천히 돌려 올려주세요. 문을 여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리세요. 올릴 때 3초, 내릴 때 3초. 이것도 10번씩 3세트입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회전근개의 핵심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잊으시고요. 어깨를 잡아주는 밧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밧줄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 안쪽 돌리기입니다. 이번에는 아픈 쪽으로 누우세요.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시고 손에 물병을 들고 배 쪽으로 천천히 돌려 올려주세요. 문을 닫는 것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내리세요. 올릴 때 3초, 내릴 때 3초, 10번씩 3세트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 앞쪽 안정성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을 강화합니다. 자, 세 가지 운동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팔 옆으로 들기. 둘, 바깥 돌리기. 셋, 안쪽 돌리기. 이 세 가지요. 이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시면 되느냐?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요. 최소 6주에서 8주 꾸준히 해주세요. 제 경험상 보통 3주째부터 조금씩 변화를 느끼시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드시고요. 6주 후부터는 확실하게 달라지십니다. 통증이 줄고 팔을 올리기가 한결 편해지십니다.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도 6주간 이런 운동을 한 그룹에서 통증이 평균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 운동들이 이렇게 간단한데도 실제로 꾸준히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대한재활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운동법을 알려드려도 6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은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하셔도 우리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어깨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운동하실 때 통증이 있으시면 강도를 낮추시거나 횟수를 줄여주세요. 절대 아픈 걸 참으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아프면 멈추세요.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현재 다른 치료를 받고 계시면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 후에 시작하세요. 자, 지금까지 핵심 운동 3가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칭도 함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운동 후에, 시간 나실 때마다 해주시면 좋은 스트레칭 3가지가 있어요. 하나, 양손을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천천히 위로 올려주세요. 가슴이 쫙 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30초 유지하세요. 이 동작이 어깨 앞쪽 근육에 긴장을 풀어줍니다. 둘, 한쪽 팔을 가슴 앞으로 뻗어서 반대 손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어깨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나시면 맞게 하고 계신 겁니다. 양쪽 각각 30초. 셋, 팔을 위로 올려서 팔꿈치를 구부리시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아래로 살짝 눌러주세요. 어깨 아래쪽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양쪽 각각 30초. 이 3가지 스트레칭은 매일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기존 습관에 붙이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세수 전에 스트레칭. 이렇게 순서를 정해두세요. 6번째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깨 회복에 먹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 힘줄은 콜라겐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이 뭐냐면요, 우리 몸의 건축 자재 같은 거예요. 집을 수리할 때 시멘트와 벽돌이 필요하듯이 찢어진 힘줄을 수리하려면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이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만들려면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첫째, 단백질입니다. 맵기 단백질을 꼭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계란은 정말 훌륭합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해요. 하루에 계란 2개면 충분합니다. 가격도 부담 안 되시잖아요. 계란 2개면 우리 돈 500원도 안 됩니다. 닭가슴살이나 비싼 보충제 드실 필요 없어요. 계란 2개에 두부 반 모면 충분합니다. 둘째, 비타민C입니다.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 합성이 안 됩니다. 귤, 딸기, 브로콜리, 고추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치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거 아시나요? 맵기 김치 드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비싼 보충제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병원비 아끼시는 겁니다. 셋째,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입니다. 힘줄이 찢어지면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 염증을 줄여줘야 회복이 빨라집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최고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생선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전통 식단이 어깨 회복에 딱 맞습니다. 밥에 된장국, 생선 한 토막, 김치, 나물 반찬. 이 조합이면 단백질, 비타민C, 항염성분 다 들어있어요.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이 답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음식에 답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것도 말씀드려야겠죠. 술, 담배, 그리고 튀긴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술은 힘줄 회복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의 힘줄 회복 속도가 비음주자보다 1.8배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느린 거예요. 어깨 회복 기간만이라도 술은 줄여주세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요. 자, 7번째입니다. 주사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주사를 맞으라고 권유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여러분은 어깨 주사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아보셨다면 무슨 주사를 맞으셨나요? 스테로이드 주사, 아니면 다른 주사. 주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예요. 각각의 효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뼈 주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주사는 염증과 통증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맞으시면 며칠 안에 확 시원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아이고, 이 주사 맞고 살 것 같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통증만 줄여줄 뿐 찢어진 힘줄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비유를 들면요,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기만 끄는 것과 같아요. 경보음은 안 나지만 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으시면 오히려 힘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진 힘줄은 더 쉽게 찢어져요.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도 스테로이드 주사는 1년에 3회 이내로 제한하라고 공식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운동조차 못하실 정도일 때만 단기적으로 딱 1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는 운동치료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2번째 주사는 좀 다릅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주사, 줄여서 PRP 주사라고 합니다. 한자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본인의 팔에서 피를 한 바이알 뽑습니다. 그 피를 특수기계에 넣고 돌리면 피 안에서 회복을 담당하는 성분만 쏙 뽑혀 나옵니다. 이걸 아픈 어깨에 다시 주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피에서 나온 치유 성분으로 내 힘줄을 고치는 겁니다. 남의 약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이 주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실제로 힘줄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주사가 통증만 줄여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찢어진 조직 자체를 회복시켜줍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고도 부분 파열 환자에게 이 주사를 맞힌 결과 6개월 후에 78%에서 파열 부위가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그룹은 29%만 회복되었고요. 차이가 2.7배입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수치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직접 비교했는데요. 1년 후 결과를 보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그룹보다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그룹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졌는데 이 주사는 효과가 유지됐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힘줄이 치유되었으니까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어요. 하지만 수술 비용과 비교하시면 훨씬 적은 비용이고 무엇보다 칼을 안 대도 됩니다. 입원도 필요 없고요. 병원 외래에서 30분이면 끝납니다. 수술하시면 입원의 재활에 최소 3개월인데 이 주사는 맞고 바로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사만 맞으시고 가만히 계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드시 운동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사가 치유를 시작하고 운동이 치유를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이 함께 가야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급할 때 잠깐 쓰는 진통제, PRP 주사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둘 다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8번째입니다. 아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79세 어르신이 수술 없이 어깨를 완전히 회복하셨다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어르신, 올해 79세이십니다. 퇴직한 은행장 출신이시고요. 손주가 셋이에요. 주말마다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노는 게 가장 큰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셨어요. 우리 다 그러시잖아요. 에이, 나이가 나이인데 좀 아플 수 있지 하면서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가 되셨어요.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시면 통증이 확 올라오셨거든요. 옷 입는 것도 힘들어지시고 가장 안타까운 건 손주를 안아줄 수가 없게 되셨다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재호 어르신은 79세에 전신 마취를 받는 게 부담이 되셨습니다. 솔직히 무서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술 후 재활 기간 동안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셨어요. 재활의학과에서 비수술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통증이 심하시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 맞아서 통증을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PRP 주사를 한번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과 비슷한 운동을 매일 시작하셨어요. 물병 하나 들고요. 처음 2주는 솔직히 변화가 잘 안 느껴지셨다고 해요. 진짜 이게 되나 싶으셨다고요? 포기하고 싶으셨대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뭐든 처음에는 효과가 안 보이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통증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3번, 4번 깨시던 게 1번으로 줄었다고요. 한 달 후에는 옷을 혼자 입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단추 잠그는 것까지 하셨어요. 2달 후에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3달 후에는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셨어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하셨는데요. 파열 부위에 새로운 조직이 자라서 거의 완전히 메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79세에 이 정도 회복은 정말 드문 사례라고 하셨답니다. 윤재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나을 줄은 정말 몰랐다. 수술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지금은 매주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고 계십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해요.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한재활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 환자 중 비수술 치료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한 비율이 68%에 달합니다. 10명 중 거의 7명이 수술 없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63세이십니다. 퇴직하신 간호사 출신이시고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셨습니다. 손주 2명 돌보시느라 어깨를 많이 쓰셨는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어깨가 쑤시기 시작했대요.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의학 지식이 있으셔서 처음부터 비수술 치료를 선택하셨어요. 운동 치료를 꾸준히 하시고 먹는 것도 신경 쓰셨습니다. 계란 2개에 생선은 일주일에 3번, 김치는 원래 몇 끼 드시고요. 2개월 만에 통증이 87%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도 거뜬히 안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에 사시는 이영호 어르신 71세 퇴역 군인 출신이세요. 무릎 수술은 이전에 받으신 적이 있어서 어깨도 수술해야 하나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비수술 치료를 선택하시고 3개월 만에 일상생활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산에도 다시 다니시고 동네 게이트볼 모임에도 복귀하셨어요. 또래 모임에서 가장 건강한 분으로 소문이 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것 핵심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회전근개 파열은 무조건 수술이 아닙니다. 비수술 치료가 먼저입니다. 73%가 수술 없이 회복합니다. 기억하시죠? 둘째, 아프다고 가만히 계시면 더 나빠집니다. 50견까지 올 수 있어요. 통증 없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셋째, 핵심 운동 3가지 기억하세요. 팔 옆으로 들기, 바깥 돌리기, 안쪽 돌리기. 이틀에 한 번 물병 하나면 됩니다. 6주면 달라집니다. 넷째, 먹는 거 챙기세요. 계란 2개, 비타민C 풍부한 채소와 과일, 등푸른 생선. 우리 전통 밥상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보충제 필요 없어요. 다섯째, 아침에 5분 스트레칭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세수 전에 딱 5분만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 안 드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 아닙니까? 보릿고개도 넘기고 나라도 일으키고 자식들도 다 키워놓은 우리입니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나라 발전시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어깨 관리 시작하세요. 어깨가 건강해야 손주를 번쩍 안아줄 수 있습니다. 어깨가 건강해야 또래 모임에서 당당하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어깨가 건강해야 여행도 다니시고 좋아하는 일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어깨 건강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